혹시 오늘도 혈압약이나 혈당약 챙기시느라 아침부터 약 봉투 먼저 펼치셨나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낮엔 눈꺼풀이 자꾸 내려앉고 어깨며 무릎도 찌뿌둥하고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이게 다 나이 탓이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증상들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도와줄 수 있는 식재료가 있다면 한 번쯤 믿고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식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식초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총 13가지 효능을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사실 식초는 그냥 신조미료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이 안에 담긴 효능은 보약 그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첫 번째 효능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1번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아침에 공복 혈당 체크하면서 그 숫자 하나에 하루 기분이 왔다 갔다 하신 적 많으시죠? 혈당 조절을 위해 약도 먹고 운동도 하시지만 식사 후 혈당이 확 오르는 건 늘 걱정거리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진행된 한 임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포함한 참가자들에게 식사 2분 전에 사과 식초 2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게 했더니 식후 혈당이 평균보다 25%에서 30%가량 낮게 나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실제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학적 검증을 거친 결과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장에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주고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줘서 췌장이 무리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죠. 식초가 혈당의 급상승을 완화해 준다는 건 이미 국내외 많은 의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혈당약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식사 전에 따뜻한 식초물을 한 잔 마시는 습관, 이 작은 변화 하나가 혈당 관리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계를 자주 들여다보게 되죠. 140이 넘으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혹시 밤중에 머리 터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본의 한 실험에서는 고혈압을 유도한 실험지에게 식초를 6주간 꾸준히 투여한 결과 혈압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핵심은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주고 혈관벽의 긴장을 풀어줘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돕는다는 겁니다. 또한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염분으로 인한 혈압 상승도 막아줄 수 있어요. 실제로 하루 2번 식사와 함께 식초물을 드신 분들 중엔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복용 중이던 약을 감량한 사례도 있습니다. 단 약을 중단하거나 줄이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해요. 식초는 약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생활 속에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외의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3번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혈관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막힘없이 피가 잘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동맥경화라고 하죠. 동맥경화는 초반엔 증상이 거의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 통증이나 뇌졸중처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혈관 질환입니다. 2012년 유럽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사과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혈관의 탄력도 향상됐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지질 대사를 도와주고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식초는 우리 혈관을 막힘없이 뚫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한 잔의 식초물이 우리 몸속 도로를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생활 속 혈관 관리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4번 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중요한 장기가 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간은 우리가 먹는 음식, 약, 술은 물론이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독소까지 해독하는 일종의 정화 공장입니다. 문제는 이 간이 아프기 전까지는 아무 신호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도 부르죠. 60대 이후엔 자연스럽게 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관리가 필요해요. 특히 고지방 식단, 운동 부족, 약물 복용 등이 겹치면 지방간이나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바로 이때 식초가 간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식초, 특히 사과 식초에는 폴리페놀과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줄이고 간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또한 간 내부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 지방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실제로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을 희석해 마시는 습관만으로 간 수치가 정상화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운동과 식단 조절도 함께 해야 효과가 더 크겠지만 식초는 그 시작을 도와주는 생활 습관의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하루 한 잔의 식초물로 조용한 장기인 간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간이 건강해야 피로도 덜하고 소화도 잘 되고 피부 상태까지 좋아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5번 위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자주 나오는 느낌 드신 적 있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부족해지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위에 오래 머물고 쉽게 소화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식초가 천연 소화 보조제로 작용할 수 있어요.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이 위산 분비를 자연스럽게 촉진하고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줍니다.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장으로 잘 내려가게 돕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식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복합 영양소들이 잘게 분해되도록 소화효소의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식사 후 속이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속이 편안해지면 식사 시간이 즐거워지고 과식도 줄어들게 돼요. 단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따뜻한 물에 식초를 충분히 희석해 식사와 함께 천천히 드셔야 하고 처음에는 하루 한 스푼 이하로 소량 섭취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식초를 공복에 원액으로 마시는 건 절대 피해야 해요. 강한 산성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세요. 6번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의 정수기입니다. 우리가 마신 물, 먹은 음식, 그리고 몸속 노폐물까지 모두 신장을 통해 걸러지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저하되고 요산 수치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갈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때 식초가 조용히 힘을 발휘해요. 식초 속 구연산 성분이 소변을 약산성으로 유지해 주기 때문에 요로 결석이 생기는 걸 막아주고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도 간접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식초물을 마시는 습관은 수분 섭취를 자연스럽게 늘려주기 때문에 신장에 무리를 덜 주는 생활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물이 몸에 좋은 건 다 아시죠? 그런데 그 물에 식초 한 스푼을 넣는 것만으로도 신장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사실. 작은 변화지만 큰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단 이미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먼저 상담하시고
나트륨 함량이 낮은 식초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7번 식초는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마다 화장실 가기 힘들다는 분들 참 많으시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의 운동성이 떨어지고 수분 섭취도 줄어들기 때문에 배변 활동이 점점 어려워지곤 해요. 이럴 때 식초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주는 역할을 해요.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장 안의 유익균 활동을 도와주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식초를 따뜻한 물에 희석해서 아침 공복에 마시는 습관은 장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변 리듬을 잡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변비가 심했던 분들도 며칠 안에 변을 보기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섭취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초는 그 시작을 쉽게 도와주는 조력자가 될 수 있어요. 8번 식초는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는 더 잘 나오고 체중은 잘 빠지지 않는다고 느끼시죠? 먹는 양은 줄었는데 살은 쉽게 찌고 운동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럴 때 식초가 체중 관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본에서 진행된 실험에 따르면 사과 식초를 하루 한 스푼씩 12주간 섭취한 그룹은 복부 지방과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BMI 지수도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 이유는 식초가 식욕을 자연스럽게 억제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기 때문이에요. 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안정되고 그로 인해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줄여주죠. 아세트산 성분은 지방이 합성되는 걸 억제하고 몸이 지방을 더 잘 연소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요. 식전 한 잔의 식초물 습관만으로도 몸의 대사 흐름이 바뀌고 운동이 힘든 분들도 체중 관리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어요. 9번 식초는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자주 깨는 일이 반복되면 아무리 오래 누워 있어도 피로는 풀리지 않고 하루 종일 무기력한 느낌이 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럴 때 따뜻한 식초물 한 잔이 숙면을 돕는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사과 식초에는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어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심박수를 조절해 편안한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또 혈당이 밤새 급격히 오르내리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몸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깊은 잠을 유도할 수 있어요. 특히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타 마시는 습관은 몸을 천천히 이완시켜 수면 환경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수면 보조제 없이도 이런 부드러운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숙면을 유도하는 게 식초의 장점이죠. 10번 식초는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만 많이 섭취하면 뼈가 좋아진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칼슘이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식초가 제 역할을 해줍니다. 식초는 칼슘을 이온 상태로 분해해서 소장해서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줘요. 특히 멸치볶음이나 우유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을 때 식초를 함께 곁들이면 그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죠. 예를 들어 나물 무침에 식초를 살짝 넣어 먹거나 식사 전에 식초물을 마시는 식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오랜 기간 칼슘제를 먹었지만 골밀도에 큰 변화가 없던 환자분이 식초를 식사와 함께 병행한 후 수치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한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식초만으로 골다공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식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넘어지기 쉬운 시니어분들에겐 골절을 막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하루 한 잔의 식초가 여러분의 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11번 식초는 요통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드시다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찌릿하게 느껴지는 그 통증 참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식초는 먹는 것도 좋지만 바깥에서 활용해도 꽤 유용해요. 그 이유는 바로 식초의 항염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몸 안의 염증을 줄여주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자극을 완화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식초 2스푼을 따뜻한 물에 섞어서 족욕이나 찜질에 활용하면 허리 주변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족욕을 하면 통증 완화는 물론 숙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단순히 먹는 건강식품을 넘어서 생활 속에서 활용 가능한 자연요법으로도 식초는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물론 디스크나 심한 요추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과 치료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하지만 생활 속 관리 차원에서 식초를 활용하는 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허리가 편안해지면 일상이 달라집니다. 걷는 게 편하고 자세가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활동량도 늘어나고 몸이 덜 피로해져요. 작은 변화지만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12번 식초는 기미와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울 속 얼굴빛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기미나 주근깨가 짙어지고 화장을 해도 칙칙한 인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고민. 생각보다 흔하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피부는 속 건강이 거울이라고 하죠. 속이 맑아지면 피부도 자연스럽게 밝아질 수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식초가 또 한 번 제 역할을 해줍니다. 식초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성분들은 세포의 노화를 늦춰주고 피부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식초는 장 건강을 돕는 유익균의 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피부 트러블이나 안색도 개선될 수 있어요. 실제로 하루 한 잔의 식초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인 분들 중에는 기미가 옅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 화장이 훨씬 잘 먹는다는 말도 들려요. 단 주의하실 점은 식초를 피부에 직접 바르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산성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이 될 수 있고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식초는 마시거나 음식에 곁들여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속을 건강하게 만들고 피부가 따라 밝아지는 순서 식초는 그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어요. 13번 마지막입니다. 식초는 만성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부터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점심만 지나면 무기력해지는 날이 반복되면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몸 안의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식초는 여기에 작지만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식초 속 유기산은 에너지 대사 과정을 효율적으로 돌게 해줘서 몸이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잘 끌어쓰게 도와줍니다. 또 운동이나 스트레스로 쌓인 젖산 같은 피로 물질을 분해하는데도 관여해서 몸의 회복 속도를 높여줘요. 하루에 2번 아침 공복과 점심 식후에 따뜻한 식초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기운이 조금씩 살아난다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기초 대사량도 줄고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작은 도움들이 쌓여야 피로를 덜 느낄 수 있어요. 식초는 커피처럼 각성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몸을 부드럽게 깨어나게 하고 꾸준히 회복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 피로가 일상이 되었다면 오늘부터 하루 한 잔의 식초로 다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식초 하나로 혈당부터 피로까지 우리 몸 곳곳에 얼마나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차근차근 확인해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신맛 나는 조미료로만 생각했던 식초가 사실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작고 강력한 건강 비결이라는 것 이제는 아셨을 거예요. 물론 식초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마시는 습관만 잘 들이면 우리 몸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루 1에서 2스푼 정도의 식초를 따뜻한 물에 타서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직전에 천천히 드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혈당 조절, 혈압 안정, 소화 개선, 피로 회복 그리고 면역력 강화까지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어요. 다만 속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는 피하셔야 하고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식초는 절대 원액으로 드시지 마세요.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식도나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식초는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한두 번 마셔서 당장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매일 천천히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실천해야 몸이 기억하고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실천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도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식초의 건강한 힘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삶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검증된 팩트와 따뜻한 설명으로 도움되는 정보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드릴게요. 혹시 식초를 드셔본 경험이나 효과를 느끼셨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건강한 삶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